있잖아, 글쎄, 저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행동도 이상하고 말투도 어눌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대체 그녀한테는 무슨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집 이번 겨울은 못 넘길 겁니다.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터져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든 아낙네들의 시선이 언덕 너머 낡은 기와집을 향했지요.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엔 낙엽만 수북했습니다. 그 집엔 두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를 다쳐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장만식, 그의 어머니 박씨 할매, 만식은 몇 해 전 아내를 잃었습니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뒤로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는데 흉년이 계속되면서 살림은 점점 기울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만식은 마을 부자인 최 주사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약값과 쌀값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밭은 이미 최 주사에게 넘어갔고 이제 집마저 빼앗길 처지였습니다. 만식은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솥뚜껑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쌀도 아닌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만식아, 이리 와서 좀 먹거라. 어머니가 먼저 드세요. 내가 뭘 먹어야 힘이 나겠니? 내가 먹어야지. 둘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먼저 챙기다가 죽은 식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하고 느린 걸음이었지요. 만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뒤로 한 사람이 더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만식 씨 맞습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만식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최 주사 어른, 빚을 받으러 왔습니다. 최 주사의 뒤에 여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지요. 돈이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은 이미 넘쳤습니다. 약속하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만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주사는 품에서 빈문서를 꺼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집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뒤의 여자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다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제 딸입니다. 최 주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당신 아내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빚은 탕감해드리겠습니다. 만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박씨 할매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매, 제 딸은 말이 없고 손도 느립니다. 시집을 보낼 수가 없었지요. 최 주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합니다. 당신네 집에 필요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며느리도 얻고 빚도 없애고 나쁠 것 없지 않소? 하지만 거절하시면 이 집을 당장 비워주셔야 합니다. 빈문서에 도장 찍으신 분이 바로 당신 아들 아니십니까? 만식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어딘가 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 만식이 할매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매는 한참을 여자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거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주사는 품에서 빈문서를 꺼내 찢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딸 잘 부탁하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딸을 두고 가는 아버지의 등은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시오. 만식의 목소리에 여자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도 없었고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엔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주사 딸이 장씨네 집에 팔려갔다더라. 그 애 말이야? 정신이 온전치 않다던 그 애? 빚 대신 넘긴 거래. 쯧쯧, 그 집도 이제 끝이구먼. 새 며느리가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씨 할매는 새벽잠이 없는 편이었지요. 그날도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고 규칙적인 소리였지요. 할매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무언가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담장 너머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게냐? 할매의 물음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바구니 속것을 집어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할매가 가까이 가서 보니 바구니 안엔 돌멩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을 왜 던지는 게냐? 며느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을 던질 뿐이었지요. 할매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매일 새벽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새벽마다 돌 던지는 거 봤어?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해. 장씨네 집안에 무슨 애기라도 끼나 보네.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우물로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시간을 피해 해걸음 무렵에야 두레박을 들고 나타났지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낙네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장씨네 며느리 아니가? 며느리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는 해야지. 어디서 배운 버릇이요? 안녕하십니까? 겨우 나온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아낙네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의 눈빛 좀 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며느리는 물을 길어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물동이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내렸지요. 어휴, 저것 봐. 물 깃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며느리는 다시 우물로 갔습니다. 2번, 3번 물을 길었지만 번번이 쏟아졌습니다.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러니 최 주사가 내쫓았지. 며느리는 결국 반쯤 찬 물동이를 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박씨 할매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얘야, 힘들지?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매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방에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바람 소리였을까요? 할매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만식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걷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요. 그때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여기 돌이 왜 이렇게 많지? 이웃집 영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식이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밖을 보니 돌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던진 그 돌들이었지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요? 글쎄 말입니다. 만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돌들이 쌓인 곳은 정확히 담장이 기울어진 부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새벽 담장이 무너질 곳에 돌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식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 담장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던 건가? 그는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 앉아 쌀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담장 말이오. 당신이 막아준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다만 말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마을 저편에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며느리는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더 큰 시련이. 비는 사흘 밤낮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을 앞 개울이 범람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이러다 농사 다 망치겠어. 벌써 물이 논두렁까지 차올랐다네. 장씨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폭포처럼 쏟아졌고 마당은 온통 물바다였지요. 만식은 방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가 그치지 않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나? 박씨 할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디 간 게냐? 두 사람은 마루로 나왔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요? 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나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내는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맨손으로 진흙을 퍼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무슨 짓이요? 들어가시오.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은 이미 피투성이었고 얼굴엔 진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릉 천둥 소리와 함께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돌담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장신의 집 쪽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판 도랑을 따라 물은 집을 비껴 흘러갔습니다. 만식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어디로 흐를지, 집을 어떻게 지킬지. 당신은 대체 빗속에서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무언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연함이었을까요?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들려온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만식은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소. 들어갑시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집의 담장이 무너졌고 논밭은 물에 잠겼지요. 하지만 장씨네 집만은 멀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요? 장씨네 집만 성한 게? 그 며느리가 뭔가 했다던데. 며느리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돌을 쌓은 것, 폭우 전날 밤 도랑을 판 것. 처음엔 미친 짓이라 여겼던 행동들이 모두 집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저 며느리, 보통 사람이 아니야. 미래를 아는 게 아닐까? 신통력이 있는 게 틀림없어. 우물가의 평가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 비웃던 아낙네들이 이제는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장신의 며느리 좀 보자. 우리 집 터도 좀 봐주면 안 되겠나? 사람들이 장신의 대문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매는 당황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무슨 소동이요? 할매, 며느리 좀 내보내 주이소. 우리도 좀 봐달라고 전해 주이소. 며느리는 방 안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만식이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제 아내는 그저 집안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저건 예사 능력이 아니라니까. 우리 집 헛간도 무너졌는데 며느리가 미리 알려줬으면 안 무너졌을 거 아니요?
만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였습니다. 존경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시선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장신의 며느리가 우리 집은 안 도와주더라. 우리한테만 차갑게 구는 것 같아. 혹시 능력을 숨기는 거 아니요? 처음에 감탄은 사라지고 이제는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와주지 않은 집들은 불만을 품었고 도움을 받은 집들은 더 많은 걸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만식 씨, 댁 안에 좀 봅시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탁할 게 있다고 하오. 만식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안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아니, 있소. 다들 봤소. 그 사람은 뭔가 보는 게 있단 말이오. 하지만 마을을 위해서라오. 내년 농사는 어떻게 될지, 날씨는 어떨지, 물은 어디를 조심해야 할지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만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내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럼 글로라도 쓰게 하시오. 이건 마을 전체의 문제요. 이장의 목소리에는 강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식이 거절하려는 순간 아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짧은 거절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짓말 마시오. 다들 봤소. 당신이 뭘 했는지. 아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헛웃음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좋소. 그럼 우리도 생각이 있소. 그날 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신의 며느리 능력을 숨기고 있대. 자기 집만 챙기고 남들은 내버려 둔다더라. 저러니 친정아버지한테도 버림받았지. 며느리를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감탄도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밤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만식이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아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다가 필요하면 매달리고 뜻대로 안 되면 미워하지요. 만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집만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만식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남편의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못 본 채 했지요. 며느리는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씨 할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낯익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최 주사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아버지였지요. 하지만 그의 옆엔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였습니다. 옷차림은 번듯했고 표정은 거만했습니다. 오랜만이구려. 최 주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로? 만식이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딸을 데리러 왔소. 만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데리러 왔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최 주사는 옆에 젊은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이쪽은 군청에 계신 박서기님이오.
우리 딸의 능력에 대해 들으시고 직접 찾아오셨지요. 박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댁 아내분이 제 애를 미리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건 군에서 필요한 인재입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만식은 당황했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 집 사람입니다. 빚 대신 보내신 분이 빚은 내가 다시 갚았소. 최 주사가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당신네 집 빚 전부 여기 있소. 딸을 보낼 때 탕감한 빚까지 포함해서 말이오. 그러니 이제 계약은 끝난 거요. 딸은 데려가겠소. 박씨, 할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며느리는 이 집 식구요. 식구라고요? 박서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이 집에서도 고생만 한다던데요. 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런 곳에 묶어둘 순 없지요.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최 주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따라오너라. 싫습니다. 짧은 거절이었습니다. 최 주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내 능력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제 능력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보일 뿐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그게 바로 능력이 아니고 뭐냐? 박서기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인, 군에 오시면 대접받을 겁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고생할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누추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곳은 처음으로 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식이 아내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아내는 어디에도 보낼 수 없습니다. 최 주사는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큰 기회를 놓치는구나. 좋다. 억지로라도 데려가겠다. 그가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식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키시오. 당신 다리로 날 막을 수 있겠소? 최 주사가 만식을 밀쳤습니다. 만식이 비틀거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만식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최 주사와 박서기는 그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왔지요. 만식 씨, 우리도 생각해봤소.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댁 아내를 군청에 보내는 게 좋겠소. 거기서 마을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내분이 군청에서 일하면 우리 마을에도 혜택이 돌아올 거 아니오? 물 관리도 해주고, 재해 예방도 해주고. 만식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를 이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용이라니 능력을 나누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습니다. 그 능력을 혼자만 쓰는 건 욕심이잖소. 마을 전체를 위해 쓰는 게 맞지 않겠소? 아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매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얘야, 괜찮겠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숙합니다. 익숙하다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뭔가 보이면 사람들은 처음엔 무서워했어요. 그러다가 이용하려 했고 안 되면 미워했지요. 할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처음엔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은 일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뒤론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쁜 일도 봤구나?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봤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아버지는 제가 일부러 막지 않았다고 생각하셨어요. 할매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불쌍한 것. 밖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식 씨, 결정하시오. 아내분을 내보내지 않으면 마을에서 당신네 가족을 어떻게 볼지 모르오. 만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만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요. 아무데도 보낼 수 없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피해를 줄 순 없습니다. 저 때문에 어르신들이 고통받는 건. 고통은 무슨. 박씨 할매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온 뒤로 이 집엔 웃음이 생겼다. 내가 없으면 우린 진작 무너졌을 게다. 그게 고통이냐?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밖에서 최 주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마시오. 내일까지 답을 주시오.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소.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아내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빛날 뿐이었지요. 그리고 아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은 원래 혼자 빛나는 것이라는 걸. 그래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결심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만식과 할매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어디 가려고. 아내는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짧았지만 가족이 되어주셔서. 무슨 소리냐? 만식이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뭘 알았다는 거요?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요? 그 순간 대문이 열렸습니다. 최 주사와 박석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결정했습니까?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최 주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최 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이 집에 남겠습니다. 남편 곁에요. 박석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군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볼 뿐입니다. 다르게 본다는 게 바로 능력이 아니고 뭐요? 아닙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지 않을 뿐이지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아내는 담장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돌을 쌓은 건 담장에 금이 가 있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비 오기 전에 도랑을 판 것도 물이 어디로 흐를지 땅의 경사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멍청해서 몰랐다는 거요? 아닙니다.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바쁘셨을 뿐입니다. 당장의 일에 쫓겨서 천천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아내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말이 느립니다. 생각도 느립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오래 보게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씨 할매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얘야. 아내는 할매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신다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현재를 보는 사람이니까요.
최 주사가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마라. 내가 어머니의 죽음을 미리 봤다는 건 나도 안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미래를 보고도 막지 않았지. 그게 바로 내 능력의 증거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셨습니다. 오래 전부터요. 최 주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고통을 봤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아파하시는 것도, 밤마다 눈물 흘리시는 것도 봤어요. 그만 어머니는 떠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아서도 안 됐고요. 그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최 주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통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미워하신 겁니다. 제가 본 걸 인정하면 아버지 자신도 봤어야 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사람들은 숨죽여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보기 싫은 것도 아픈 것도 모두 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최 주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가자. 박서기가 당황했습니다. 최 주사, 이대로 가시면. 됐네. 저 아이는 내가 아는 아이가 아니었어. 최 주사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 최 주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소. 이장이 아내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용하려고만 했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설명을 잘 못했으니까요. 한 아낙네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물가에서 아내를 비웃던 그 사람이었지요. 아주머니, 나도 미안하네. 내가 물을 자꾸 쏟은 건 물동이에 금이 가 있어서였구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동이를 자세히 보셨다면 금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냥 그걸 보았을 뿐이에요. 우린 내가 서툴다고만 생각했지. 왜 그런지는 보지 않았어. 아낙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있네. 빨리 판단하지 말고 천천히 봐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절이었습니다. 존경의 절이 아니라 사과의 절이었지요. 아내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만식이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받으시오.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소. 아내는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엔 다시 세 식구만 남았습니다. 박씨 할매가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얘야. 아닙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할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았으니까요. 만식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요. 앞으로도 계속.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장신의 집 마당에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내가 심은 꽃이었지요. 이 꽃은 천천히 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피지만 오래 갑니다. 만식은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을 닮았구려. 아내도 웃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자주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보려고 했지요. 아주머니, 우리 집합관 좀 같이 봐주겠나? 네, 함께 가보지요. 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보았습니다. 여기 기둥 밑을 보세요. 조금씩 썩어가고 있지요? 어머, 정말이네. 이걸 미리 손보시면 헛간이 오래 갈 겁니다. 고맙네, 아주머니. 덕분에 배웠어. 사람들은 이제 아내에게서 답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는 법을 배우려 했지요. 어느 날 만식의 다리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밭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아내와 할매가 기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당신 덕분이오. 만식은 아내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매일 약초를 다려줬지. 그 약초도 스스로 찾아온 거고.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풀입니다. 저는 그냥 자세히 봤을 뿐이에요. 그 자세히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알겠소. 만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진심으로.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셔서.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웃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먼.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곳에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고요. 사람들은 장신의 아내를 가리켰습니다. 선비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과거를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아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요. 하지만 선견지명이 있으시다면서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천천히 볼 뿐이에요. 천천히 본다고요? 네. 선비님, 과거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빨리 많이 읽어야지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글자를 천천히 보세요. 그 글자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오래 보세요. 그럼 공부가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읽으면 빨리 잊습니다. 천천히 보면 오래 남지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말씀이군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다만 느릴 뿐이지요. 그 느림이 때로는 도움이 될 뿐입니다. 선비는 깊이 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식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하다는 게 대단하다는 뜻이 아니요. 만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르다는 뜻이지. 그리고 그 다름이 아름답다는 뜻이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박씨 할매도 다가왔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 느려도 괜찮다는 것을. 아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요.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마당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름답게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내 덕분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보셨으니까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땅을 천천히 보았고 하늘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비가 올 징조를, 가뭄이 올 징조를 스스로 찾았지요.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정말 보이더라고. 맞아. 서두르지 않으니까 더 잘 보여. 마을은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천천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지 않고
속마음을 보려 했지요. 어느 날 최 주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대문 밖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버지. 최 주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어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어. 최 주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본 게 맞았다. 내 어미는 편안히 가고 싶어 했고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아내는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괜찮을 리가 있니? 내가 너를. 저는 이제 알았어요.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지 않은 걸 봤다는 것을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최 주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는 언제 이렇게 자랐니? 저는 자란 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봤을 뿐이에요. 아내는 아버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가족이니까요. 최 주사는 아내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씨, 할매와 만식이 그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식탁이었지요. 밥을 먹으며 최 주사가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으로요. 처음으로? 여기서는 제가 느려도 괜찮았어요. 말을 못해도 이상하게 보여도 받아주셨어요. 아내는 남편과 할매를 보았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으니까요. 최 주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내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보면 돼요. 천천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만식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박씨 할매는 여전히 정정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아내를 찾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 좀 같이 봐주겠나? 네, 함께 보지요. 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웠습니다. 천천히 보는 것의 가치를.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린 여인이었지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이곳에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고요.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천천히 볼 뿐이지요. 그게 필요하신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이가 남들보다 느립니다. 말도 늦고 걸음도 늦어요. 아내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아내를 보고 있었지요. 아내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느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느리면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남들이 놓치는 것도 볼 수 있지요. 아내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천천히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당의 꽃들 사이를 천천히.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식이 여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곳에서는 느려도 괜찮소. 정말 그런가요? 그렇소. 만식은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빠른 게 좋은 세상이 아니오. 제대로 보는 게 좋은 세상이지. 박씨 할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며느리가 가르쳐줬어요. 천천히 가도 제대로 가면 된다고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꽃을 봐요. 천천히 피었지만 예쁘지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천천히 컸어요? 아내는 웃었습니다.
그럼요. 아주 천천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내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느리게 가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면 괜찮답니다. 아이는 아내 품에 안겨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구나. 제대로 보는 사람들의 것이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아름답게. 그렇게 그 집에는 평화가 머물렀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는 것을, 천천히 보면 세상은 더 아름답다는 것을, 그 진실과 함께